권미란의 인사이드 아웃 킹과 함께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월요일의 주제는 어떤 주제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시장의 색깔 변화 대응은? 지난주는 좀 답답한 시장이라고 제목을 달아주셨고요. 이제 시장의 색깔의 변화를 말씀해 주십니다. 한 주 동안 그래도 뭐 CPI 발표도 잘 소화를 하고 또 중국의 경제 지표도 또 예상보다 좋게 나타나면서 지난주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한 주의 첫 거래일은 일단 양대 지수의 소폭의 하락인데요. 시장의 색깔 변화를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시장의 색깔 변화는 날씨에서부터 봐야 되겠죠. 습도가 너무 높습니다. 습도도 습도고 이제 이런 때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오면서 이제 계절이 바뀌게 되면은 찾아오는 비용. 네, 이게 몸에 대한 변화죠. 네. 시장도 그러면 올해 안에 좀 뜨겁게 움직였었던 강한 섹터들이 그대로 연말까지 해서 맞이하는 경험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색깔이 변하는 부분들이 이제 벌써 감지가 되고 그걸 또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쪽이고, 저희가 또 대한민국 증시가 참 안타깝지만 그런 게 많죠. 특히 연말로 가면서 올해 많이 올라서 시장을 주도했다라고 하게 되면 항상 거기서 차익 매물이 나올 근거가 되는 게 양도세, 대주주 양도세 문제. 이게 나오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그만큼에 대한 세금을 더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하다 보면은 아니 그럼 이걸 왜 이렇게 갖고 있어? 줄이든가 아니면 내년에 다시 보든가, 이게 내년에 또 갈 것 같으면 내년에 보든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대한민국 증시에서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게 추석을 어떤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강했던 쪽과 그 이후에 강했던 쪽이 조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차익 매물이 좀 더 커지는 게 기존 성장주나 주도주나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바뀌기 시작하고, 이게 좀 쉬었다가 내년에도 또 성장의 개념이 높다. 그러면 내년에 가죠. 내년 1월 달부터 다시 가죠. 네. 이런 변화가 나왔을 때 2차 전지도 그랬지 않습니까? 네. 한때 또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올해 시작부터 강했었고 잠시 쉬다가 또 여름 때 뜨거웠던 이런 모습들을 봤었을 때는, 그러니까 좀 성장에 대한 개념이나 여러 가지 흐름들 여전히 확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고민할 거는 그거죠. 이런 구조적인 문제. 이거 좀 바꿔주세요, 앵커님. 어떤 구조적인 문제 말씀하시나요? 세금 관련된 이슈 이런 것 좀. 근데 세금 문제는 그 배당 같은 경우도 양도소득세를 내잖아요. 배당을 그렇죠. 받으면. 근데 이거 문제다. 그러니까 배당주에 장기적인 투자를 하지 않는 거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솔직히 그나마 배당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나라가 배당에 대해서 그래도 세금을 또 많이 뗀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국가에 비해서.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뭐 고쳐야 될 게 한두 개겠습니까? 그냥 공매도 이것도 갑자기 울컥했습니다. 수기 방식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우리 디지털 강국인데 그걸 왜 그렇게 하는 거죠, 도대체?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도 개선은. 그렇지 않나요? 지금 시간을 한 20분을 더 주시고요. 공매도의 이 현실에 대해서 아주 현란하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일단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고쳐야 됩니다. 이런 것들 불합리한 거 고치지 않고서 어떤 대한민국 증시의 레벨업을 어떻게 기대를 합니까? 거기다가 또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가 나오게 되면 시기적으로 저희도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추석 다가오네. 그러면 정리할 거 미리 정리하고 그다음에 좀 회피해서 그동안 안 오른 종목들 좀 기다렸다가 내년에도 여전히 성장을 보인다 그러면 내년에 사야지 뭐. 이게 뭡니까? 연속성이 계속 떨어지는데 장기 투자에 대한 기반을 마련할 수 없다는 게 지금의 현실 아닌가요? 네, 우리나라는 이렇게 참 눈치를 많이 봐야 되는 주식시장에서. 가자미가 되겠어요. 눈이 여기 달려서. 재료 어디 안 붙나 맨날 눈치 봐야 되고. 그렇죠. 그렇게 현실에 수능은 하긴 하겠지만 불만이 많게 수능하게 되면 누군가 고쳐줬으면 이런 바람이 큰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이제 슈퍼개미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조금 정치에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말로는 그러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정치 얘기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열망이 담기면 당연히 고치려고 하겠죠.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말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고 투자다운 투자를 하고 싶은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네. 여러 가지 그렇지 못한 여건들로 인해서 항상 뭐 9월 주식시장은 또 뭐 그렇지 않더라도 9월 장이라는 것이 시기상으로 우리 지난주에 또 윤지호 그 이베스트 대표님 오셨지만 네. 이제 시기상으로 3분기 실적 시즌 발표가 되면서는 이제 4분기, 1분기 내년까지 해서 이제 내년 실적이 확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존에 오래 봤던 그런 구도로 시장을 봤을 때 약간은 조금 낭패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컨센서스가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이후에 연초를 또 잘 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시장의 색깔이 바뀐다는 뉘앙스의 또 하나의 흐름들이 네. 지금까지 이제 성장주 개념으로 쭉 달려왔게 되면 그게 약간 추석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번 주하고 2, 3일 뒤면은 맞아요. 끝입니다. 그래서 네. 궁금한 거는 지금 말씀하실 건 어떤 것이었죠? 그래서 네. 그렇게 되면은 그 추석 다음에는 지금 같은 기조가 그대로 이어갈까라고 하는 거지. 성장주의 개념적으로 막 움직였던 것보다 약간 시장이 그동안은 숫자보다 스토리로 봤다고 하게 되면 네. 이제 추석 이후부터는 숫자를 좀 더 챙기겠죠. 실적 나오는 거 좀 대응해보자. 라는 관점으로 바뀌게 되면 거기가 이제 포인트가 될 거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그러니까 주가가 성장에 대한 개념들을 받아가면서 이제 숫자가 좀 먼 미래에 있던 거를 땡겨오는 것들은 약간 좀 그만큼 많이 올랐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뭐 세금 이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춤하는 반면에 당장에 보여줄 실적 관련된 쪽을 플레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쪽에서 움직임이 살짝 바뀌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최근 들어서 그러면 종목 자체도 안 움직였던 게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마치 그런 거죠. 한창 이제 공부할 때 참고서 이쪽만 막 보고 시험 문제 잘 풀었는데 네. 이제 범위가 좀 바뀌어서 안 보던 걸 또 봐야 되는 네. 그런 시기인가 봐요. 그러면 과외해야죠. 네. 과외는 저희 이토마토에서. 킴과 함께해서. 네. 그래서 뭐 사요? 그러니까. 예. 네. 네. 그거 오늘 들을 겁니다. 네. 네. 결국엔 다 그 문제로 귀결시키게 되면은 네. 이제 첫 번째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당장의 실적이 나온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왜요? 그래도 연말에 개선되는 것들을 좀 어느 정도 확인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근데 아마 3분기가 가이드라인이 반도체 얘기는 조금 이따가 뭐 더 한다고 하더라도 예. 아마 가이드라인 자체가 지금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이게 또 변동이 엄청나겠군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거보다는 지금 저희가 주어진 가이드라인보다 훨씬 더 좋을 가능성의 무게를 두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실적의 개연성 때문에 턴하기 시작하겠죠, 주가가. 네. 그래서 그럼 생각보다 빨리 변하겠는데 그러면서 그때 바빠질 겁니다, 주가가. 근데 그 전까지는 아직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그래도 이거보단 좋지 않겠어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만 있는 거죠. 그게 확인되는 게 아마 3분기 실적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챙겨야 될 부분들은 그런 아직 미지에 그리고 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막상 좀 확인하자라는 입장 빼고 지금 상반기도 좋았습니다. 상반기도 좋았고 3분기 때 그렇게 크게 또 3분기부터 올해 내내 나머지도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실적을 보유한 쪽들은 조금 더 변화가 들어오기 시작하겠죠. 그렇게 이제 첫 번째로 강했지만 좀 쉬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뭐가 있을까요? 화장품 같은 경우도 들어가겠죠. 게다가 또 약간 경기 민감 성격으로 보게 되면 전력기기. 이번에도 성과 좋은데 수출 지표들 상당히 좋은데 네. P가 더 올라갔고 Q는 뭐 휴가 시즌에 대비해서 약간 위축됐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게 올라오는 게 반영되기 시작하게 되면 크게 이탈하는 건 없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이런 것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조선도 마찬가지겠고요. 게다가 또 건설기계 이런 쪽도 상반기 괜찮았는데 계속 몇 주간 강조해 주셨던 섹터였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도 여전히 흔들림은 크게 없다라는 쪽에서 이제는 기대감이 살살 부는 게 우크라이나 재건 쪽도 이게 솔직히 저희는 개인적으로 변방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이 거의 주축이 돼서 다 재건을 지원할 줄 알았더니 네. 의외로 손을 많이 내미네요. 한국에. 왜 그럴까요? 약간 중립적인 이미지가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약간 이제 러시아 관계에서 이제 단절되고 거기다가 서유럽 쪽으로 너무 붙게 되면은 또 그동안에 완전히 종속된다는 이미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또 중국 쪽에 대해서 또 하게 되면 러시아하고 중국 관계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또 미국 쪽에 들어오게 되면 완전히 또 미국으로 들어왔었을 때 러시아랑 대척되는 관계 이런 걸 봤었을 때 그나마 선택한 게 좀 중립적인 이미지 쪽에서의
제 생각입니다. 그냥 네. 그런 쪽이고 거기다가 뭐 지금까지 봤었을 때 기술력이나 아니면 자금이 들어갔을 때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똑같은 자금을 들어갔었을 때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들 보게 되면 그나마 가장 네. 한국이 낫지 않을까라고 그냥 젤렌스키 대통령의 빙의해서 생각해 보게 되면 그렇지 않나 생각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역시 네. 가격 대비 또 가성비죠. 성능과 품질이 네. 내세울 만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워낙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또 기술을 다들 이렇게 다투다 보니까 그렇죠.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연구하고. 네, 저희도 열심히 연구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상황들이 이번에 어느 정도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을 바라보면서 움직이는 섹터의 변화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네네. 그렇다고 성장주 쪽들도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내년도 똑같은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은 흐름들은 여전히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러면 이번에는 이쪽이 움직이니까 이쪽은 소외될 겁니다. 그럼 소외되면서 주가가 쭉 쳐졌을 때 그때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양쪽을 다 보되 지금 당장에 움직일 섹터들은 지금 먼저 챙기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성장주도 조금 세분화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올 한 해 배터리가 워낙 고성장주로서 많은 인정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또 그 안에서 정말 그 바닥을 기고 있고 그런 부진했었던 성장주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 가운데서 이제 반등 시작한 게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직 네. 반등 못한 쪽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반도체주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추석 연휴의 영향권은 일단 뭐 단지 추석 연휴뿐만 아니라 이번 주는 또 FOMC 회의까지 있거든요. 그렇죠. 9월 FOMC에서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력은 없습니다. 전혀 없다고 보세요? 네. 뭐 그럼 올해 내내 동결 그냥 그렇게 끝날 걸로 보시나요? 만약 하게 되면 11월 달이겠죠. 그런데 그것도 그 사이에 나오는 지표들 보고 유가가 생각보다 빠르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유가가 오르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유가가 거기서 멈춰 있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거기서 그대로 유지가 되기 시작하게 돼서 100달러는 안 찍을 걸로 예상하세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보고 뭐 유가 선물 트레이더처럼 생겼나요, 제가? 아니 왜냐면 100달러 얘기가 하도 나와서 여기까지 왔으면 100달러 찍겠죠? 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일 텐데, 네.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찍느냐 안 찍느냐의 문제보다, 한 지금 뭐 85달러 이상에서 얼만큼 오래 유지를 해서 물가에 자극을 주느냐, 이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을 봤었을 때, 그걸 가지고 또 한 두어 달 또 11월 달까지 남아있는, 물가 지표 쪽에서 영향을 주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것도 연준은 또 아무래도 안 되겠다라는 쪽에서 변화가 나오겠죠. 하지만 지금 연준이 바라보는 거는 코어 CPI이기 때문에 그와 또 약간 다른 문제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자극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 쪽에서 이제 보면은 수입 물가 지수라든가 생산자 물가 지수까지 영향을 준다라고 하게 되면 연준은 또 체크하겠죠. 그러면 네. 한 번 더 가속을 밟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봐야 될 문제고 9월 달은 지금은 당장은 그냥 뭐 특별히 할 일이 없을 것 같고 똑같이 나와서 우리 연준 의장님 안경 올리고 그러면서 똑같이 읽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그에 따른 영향력은 좀 제한적이고. 네. 근데 그러니까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 시장도 이제 9월 달 중반 넘어서면서 어떤 특별한 모멘텀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 쪽에서 약간 좀 정체된 모습들을 보였을 때 한국 시장은 또 특성상 연휴 긴데 거기다가 어떤 변화가 들어가겠습니까? 게다가 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그게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IPO. 네. 그렇게 되면 하실 거잖아요. 달려가야 된다고 저희 방송에서는 네. 안 그래도 네. 그런 일단 얘기를 했는데 달려가봤자 많이 못 받는다. 어차피 그래도 그런 큰 뭐 대여가 관심 많은 쪽이 들어온다 그러면 해보려면 해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새로운 뭐 자금이 내가 적금 깨가지고 들어온다. 이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이게 다 주식이라고 하게 되면 주식 팔고 이틀 뒤에 하고 결제 받아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적어도 오늘이나 내일 정도까지는 매도가 돼야 청약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시장에 또 영향을 주겠죠. 네. 이런 부분들도 그러면 또 약간 그동안에 개인 입장 쪽에서 청약을 하고 싶은데 뭘 팔아야 될까? 그러면 안 간 거 팔까요? 좀 올라온 거 팔까요? 올라간 거. 그런 거 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좀 묵직할 수 있는 초반의 모습들이 좀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게 연결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번 주 그렇게 큰 동력도 없고 다음 주 3일은 없다고 쳐야 되겠죠. 아, 네. 연휴 전인데 누가 열심히 매매하겠습니까? 이렇게 다 삭제를 해주시네요. 이렇게 몇 거래 9월 남아있지도 않은데. 원래 항상 그랬었어요. 추석 앞두고 나서는 이게 대한민국 증시의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그다음 넘어가게 되면 10월달 중간 지표들 또 월말 월초 지표들 쭉 보고 그다음에 바로 넘어올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약간 동력이 좀 잃게 되겠죠. 근데 이런 때 보면은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짧고 강한 테마들이 한 번씩 툭툭 나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이번에 뭐 초전도체 이건 모르겠고 이제 그런 것들처럼 어떤 작은 테마가 시장을 좀 주도하면서 약간 시장은 정체 위축돼 있는데 테마 중심의 매매가 활발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한번 또 찾아봐야 되겠죠. 오늘은 혹시나 개인적으로는 그 스타링크 관련된 쪽에 그래서 그게 좀 약간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는 않네요. 오히려 지금 네옴시티 관련된 쪽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뭐 중소기업 대상으로 해서 왜 지어준다면서요, 산업단지를. 그게 자기네 돈으로 다 지어준다. 그러면 오히려 그거는 모멘텀이 좀 발휘돼서 움직이지 않나 싶은데 거의 직접 참여하는 업체가 아닌데도 주가는 그렇게 강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보는 건 좀 따로 있다. 안쪽에서 의외의 강한 테마주들의 변화들은 이번 주는 좀 지켜보시되 나머지는 그냥 관망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추석 전에 증시가 한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두산 로보틱스 관심 많으실 테니까 보시면 이 공모가는 일단 내일 발표가 예정돼 있어서요. 집계 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관련해서는 뭐 모아데이터, 비나텍 여러 가지 종목들이 또 시장에 탄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주 커지는 변동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그래도 뭐 강했었던 9월에 강했었던 하나마이크론, 삼성이 엔비디아의 HBM3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움직였었던 상한가 기록했었던 종목이 그 상한가 선을 지키면서 조정을 받고 있고요. 반도체주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이 좀 있는데 변동성 큰가요? 네, 일단 지금 촉발된 게 지난 미국 시장의 금요일 날 TSMC의 변화로 인해서 어떤 주가가 된 탄력들이 좀 약간 약화되는 거죠. 최근 들어선 와 이제 반도체 바닥 찍었어 그러면서 변화가 되다가 한번 또 충격을 오늘 주는 모습들인데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반도체 업황을 봤었을 때 이제 뭐 그냥 시스템 반도체냐 메모리 반도체냐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은 약간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것에 대한 과열을 좀 시켰다는 쪽에서는 저는 뭐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는데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그 안에서 그러니까 TSMC는 일단은 관련된 내용들 다 아시겠지만은 장비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약간 좀 조절하자 이런 쪽으로 봤다고 하더라도 이게 안에 사정들이 다 있겠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거 뭐 AI 쪽에 있다 아니다 그 나머지 AI가 패키징 쪽을 가속화시키다 보니까 나머지를 좀 딜레이 시켜야 됐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와전된 측면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내용 보게 되면요. 근데 그거는 시장에선 주가가 그대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여기 투영되는 모습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거와 메모리 반도체의 성격과 흐름들이 좀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나오는 변화를 그대로 보면서 주가 많이 하락했으니까 여기서 손절을 노릴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요. 대표적인 게 반도체 쪽에서도 지금 최근에 힘내고 있던 거는 메모리 반도체를 비롯해서 전공정 쪽이죠. 메모리 업황이 돌아간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먼저 반응하는 거는 전공정은 맞습니다만 근데 그게 아니라 최근에 많이 올랐던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던 HBM 관련된 후공정 쪽은 지금 거의 뭐 오늘도 한 5% 이상씩 다 빠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걸 또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일 것 같고 게다가 또 마지막으로는 반도체 업황이 돌아가게 되면 또 들어가는 소재 부품 쪽들 이쪽도 이제 돌아가기 시작을 하겠죠. 이것도 같이 영향을 받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움직이는 HBM 관련된 쪽은 이제 이렇게 수주를 받을 거야 라는 쪽 때문에 주가가 가겠다가 지금 수주가 특별하게 보이는 게 없다 보니까 하락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별로가 없는데? 라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게 수주를 받을 거야 라고 해서 뭐 저희가 개별적으로 공시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받아놓고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는 과정들인데도 주가는 그게 아닌 경우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실적 발표를 통해서 수주 잔고라든가 그 나왔던 동향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공정 관련된 업체들은 주가만 미리 움직였다가 내려간 거에 대해서 너무 실망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 들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강요 메리트가 충분히 나온 만큼 여기서부터는 얼만큼 지지력을 보이고 얼만큼 탄력을 보이는지 아마 지금부터는 수주에 따라서 업체별로 다 다를 겁니다. 그런 것들도 한번 체크하면서 보셨으면 좋겠고 게다가 이런 거 다 모르겠고 나 반도체는 맞겠는데 여기저기 휩쓸리는 거 싫다. 그러면 그냥 전공정 쪽이나 아니면 그냥 SK 하이닉스나 이런 쪽으로 하나 모아가서 흐름을 따라가는 게 맞겠죠. 그게 더 시장을 맞춰가는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는 12만 원 선 기록하고 있고요. HBM 관련주나 후공정 관련주나 보면은 다 내려가고 비슷한 폭이 아니라 서로 다릅니다. 네. 이오테크닉스는 또 많이 내렸네요. 그렇죠. 예, 많이 네. 내렸고 소재 같은 경우는 동진세미캠은 이제 바닥을 그래도 어느 정도 잡아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공정 하면은 테스나 유진테크 같은 기업 보실 텐데 네. 이런 종목들은 유진테크는 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돌아가면서 고점을 어느 정도 경신을 하고 또 어느 정도 조정. 이오테크닉스는 이달 들어서 막 20%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네. 팔기보다는 보유해 나가고 또 필요하신 분들은 비중을 확대하는 기회를 노려보자라는 전략을 주시고요. 이럴 때는 이제 그런 건 필요합니다. 이제 네.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내가 이 종목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밀리면 계속 사야지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네. 덩치가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 계좌가 처음에 10% 갖고 있던 게 이제 하락하다 보니까 8% 줄었겠죠. 20% 빠지게 되면요. 그럼 8% 줄었는데 거기서 계속 물타게 되면은 이게 점점 더 커지는 현상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거는 비중을 좀 관리하셔야 됩니다. 비중을 관리하셨다가 추가로 하락할 때 다시 요거는 요 정도 비중으로 맞춰가야지라고 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겁니다. 이거는 매매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말로 설명을 하게 되면 말씀을 정확하게 못 드리겠는데 네. 그렇게 만약에 이걸 계속 물을 탄다라고 생각해서 단가를 낮춘다고 하게 되면 이게 만약에 8% 갔던 게 계속 탔게 되면은 15%, 20%까지 나가게 되면 계좌가 이제 내 이오테크닉스 이거 하나에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정체가 되는 모습들이 나왔다 그러면 나는 다른 계좌, 다른 종목보다 이것만 쳐다보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매매 기회들도 다 놓치게 되겠죠. 이게 주축이다. 아니면 이게 여전히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하나로 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플러스 알파를 계속 이거는 그러니까 비중을 좀 맞춰가시는 거는 맞는데 나머지 종목들이 또 변할 걸 또 대비를 해서 같이 매매를 해주셔야 되겠죠. 네.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무겁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3분기 실적을 보는 섹터가 움직인다. 그거 트레이딩하면서 이거에 무거웠던 거를 좀 보강을 해주고 이렇게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그러면 성장주와 전통 가치주 이렇게 나눠서 또 보겠습니다. 성장주도 좀 더 세분화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리긴 했는데 어느 쪽에 관심을 두고 추석 연휴까지 좀 네, 성장주는 볼까요? 지금 바라봤던 것 쪽에서 이제 첫 번째로는 2차 전지죠. 네. 에코프로 BM 어떻게 지금쯤 우리 앵커님은 베팅 가능? 에코프로 사야 됩니까? 지금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쭤보는 겁니다. 너무 궁금하죠. 네. 궁금한, 이 정도면은, 네. 포스코는 조금 그래도 좀 감이 오는데 에코프로는 잘. 포스코 홀딩스는 약간 가치주 느낌까지 예. 같이 가미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 철강주가 움직이는 기미가 나오면서 같이 플러스 알파가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이는 거고. 네. 에코프로 그룹주는 그게 전혀 없다 보니까 그대로 3분기 실적, 양극재 판가 하락에 대한 노출 그대로 나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네. 가격 밀리면 성장주가 가격 밀리면 사야죠. 저는 이 의견이 오늘 제일 궁금했거든요. 네. 그냥 지금부터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바닥 찍었다 지금부터 매수가 아니라 네. 어차피 지금 그렇다고 해서 바닥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봐야 되겠죠. 가격 메리트는 지금 나온 상황입니다. 그럼 대주주 양도세 물량은 연말에 안 나오는 건가요? 그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그렇다고 그냥 하락 이렇게 내려가지는 않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부터는 적어도 가격 메리트가 나온 부분을 확인했다가 다시 물량을 정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계속 정리하는 게 아니고요. 했다가 이렇게 빠졌으면 좀 기다려봐야지. 그러면 반등 나옵니다. 나왔다가 또 출렁임이 몇 번 나오겠죠. 그런 걸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지금 자리는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다. 분할 이렇게. 매수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네. 시기가 왔다. 네.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번에 강했던 것 중에 하나가 로봇이 있겠죠. 네. 예, 로봇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는 로봇은 숫자를 보는 로봇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숫자를 받는 로봇이요. 예. 근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크게 좋아하지 않는 게 삼성에서 협업을 해서 얼만큼 가져올지 모르겠습니다. 보여주는 게 없어요. 회사 측에서도 내년에 가이드 이만큼 이 정도 성장할 겁니다라는 얘기를 보여주는 게 없기 때문에 주가가 여기까지 올라왔던 거에 대해서는 저는 기대감이 좀 적고 차라리 AMR, 그러니까 자율주행 물리 로봇 같은 경우는 수주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거 보면 수주가 확보되는 로봇 쪽이구나. 그럼 그런 건 계속 플레이할 수 있겠죠. 네, 그런 거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AI 쪽은 AI 쪽에서 지금 뭐 사요? 라고 하게 의료 되면 쪽이 제일 핫하지 않나요? 네? 의료, 바이오 AI. 빨리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냥 답을 그냥 확 얘기를 하시네요. 네. 예. 그쪽이 핫한데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그렇게 그렇죠. 되면 이제 어느 정도 물량 나오는 것들 보면서 이제 눈길은 주시되 그렇다고 네. 여기서 여기가 저점이야 덜컥 사게 되면 이것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못 사셨던 분들은 조정 나오는 거 보면서 의미 있는 가격대 들어왔다 조금 사보고
그다음에 다른 쪽 눈치 보면서 매매하다가 이쪽도 들어온다 그러면 조금 사보고 하는 모아갈 수 있는 구간은 이제 서서히 들어온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통 가치주 중에서는 관심 있게 보시는 쪽 있으실까요? 아까 다 했는데요. 아, 끝났나요? 전력기기, 조선, 예. 건설기계 이런 관련된 섹터들 보시는데 의외로 지금 금융이라든가 네. 그리고 또 철강, 화학 이쪽이 강합니다. 네. 그만큼 올해 너무 많이 밀렸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밀리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 정도면은 여러 가지 변수가 개선되면서 좀 좋아지지 않아? 뭐 배당 얘기도 하셨지만은 이런 걸로 플레이할 정도를 계속 개연성을 갖고 올해 한 서너 번 정도 매매를 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갔다가 다 내려오고 다 내려오고. 정유주는 어떨까요, 지금?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여기서 유가에 네. 대해서 더 올라간다라는 것과 유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보여주는 지표 쪽으로는 정제 마진 개선돼 있고 아마 그렇게 되면은 빠른 턴어라운드 때문에 올해 배당 많이 줄 것이다라는 게 지금 논리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정유주를 매매해 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차라리 하게 되면 HD 현대가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가격 매력이 들어온 쪽이 어디인가, 그리고 가자미 눈으로 어느 쪽에서 시장의 시선이 옮겨지는가 잘 지켜봐야 되는 추석 전 연휴를 앞둔 시장입니다. 대표님 분석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